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거 아닙니까?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원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까? 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일찌감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인을 만났는데요. 그 지인이 앉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소미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나는 5대 5다. 파기할 가능성도 50%는 있다고 본다.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일본도 일본이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을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연장을 하지 않고 파기를 하거나 종료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부담이 크죠. 미국의 심경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뭐 파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죠. 심지어는 뭐 일본마저도 이거를 종료할 거라고 전망했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50%의 확률로 이 종료를 할 수도 있겠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파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일본은 우리한테 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안보 명분이었잖아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상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명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략 물자 수출마저도 안보를 이유로 해서 통제를 하는 마당에 그보다 몇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쌓였던 거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성에 안 찰 정도로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화를 하자라는 제스처를 주로 발신을 했죠. 뭐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자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톤 다운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일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문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엊그제 베이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고노다로 외무상하고 둘이 양자회담을 한 3, 40분 동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은 기존 입장을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 대통령이 발신한 대화 제스처에 대해서 뭔가 화답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 전혀 나오질 않았던 거죠. 거기서 일단 또 한번 야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는걸?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는걸?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뭐 원칙적인 판단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경제전쟁의 형국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을 보면 역사전쟁 아닙니까? 일제 식민지부터 해서 65년에 체결했던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선상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역사전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몇 년을 몇십 년을 더 일본의 뭐랄까요? 일본이 우월한 국가고 우리가 열등한 민족인 듯이 그렇게 취급받는 그 시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선을 끊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반응, 미국 언론의 반응, 그리고 뭐 일본이나 일본 정부나 또는 일본 언론의 반응을 쭉 살펴보던 와중에 국내로 시선을 돌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당장 자유한국당에서 긴급 안보연석회의를 열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선 발언 한 대목부터 보시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인데요.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거 아닙니까? 국내 정치를 위해서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극을 벌인 겁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벌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랄까요? 이거 뭐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스타일이죠. 과거에 했던 정치 스타일이죠.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뭔가 정권에 위기가 생기거나 또는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하면 그거 어떻게 좀 북한하고 뒷거래해서 야 휴전선에서 총 좀 쏴줘.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안보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현 정부의 국민들의 지지가 쏠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 치르고 지지율 끌어올리고 정권 유지했던 그 집단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도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도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북풍 총풍 일으키고 심지어는 간첩 조작하고 선거철 다가오거나 뭔가 정권에 위기 생기면 간첩 조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대통령 선거 치르는 데 있어서도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국정원, 기무사, 군 기무사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댓글 부대 만들어서 여론 조작하고 이랬던 정권을 운영했던 사람들이니 자기 시야에는 그거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동북아시아의 외교 전쟁 또는 역사 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지금 고작 본인들이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시키는데 올인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로지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거 어떻게 여론 좀 반전시켜 보려고 지소미아 파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집단입니다.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분은 뭐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지소미아 파기하고 조선일보 수사 시작하고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아마 다음 주에는 패스트트랙 강행 통과시키고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관련 없다고 홍보하기 위해 긴급히 해외 일정 만들고 그 다음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타깃이 될 거다. 쪼다들 하는 짓이 뻔히 속보이는 수법인데 이번에도 국민들이 속을까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청문회도 안 했어요. 청문회 일정도 안 잡았어요. 청문회 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청문회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청문회를 해서 크게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 이러면 그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다, 임명을 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오로지 이거를 어떻게든 마치 자유한국당 정당의 명운을 걸듯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낙마시키려고. 그래서 법정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청문회 일정까지 질질 미루고 일정도 안 잡으면서 어떻게든 추석 전에 여론전 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 중에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죠. 조선일보 수사 시작하고. 조선일보 수사는요, 이미 6월에 시민단체하고 전국 언론노조에서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사돈 그 법인이 갖고 있는 TV조선 주식을 다시 매입을 하면서 시세보다 2배 높게 쳐줬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혐의로 언론노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거 이미 이제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음에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자, 두 번째.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일정이 29일로 잡혔죠. 29일이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후반인데 그러면 그 다음 주로 잡으면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그 지금 모든 기승전 조국으로 연결되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그 다음 주에 예정돼 있지 않나요? 그 다음 주에 선고 일정 잡으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그 뒤로 더 연기가 되면 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추석이고 그 이후에는 가면 갈수록 총선에 다가오죠. 그럼 나중에는 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또는 고등법원이 이렇게 지금 선고 일정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보죠. 아마 다음 주에는 패스트트랙 강행 통과시키고. 패스트트랙은요, 지금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에서 이제 논의 중인데, 그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가 활동기한 연장해서 3개월 활동기한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8월 말일까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 어떻게든 통과 안 시켜보려고 질질 끌면서 목리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심사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3개월을 그냥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연장 시한이 다음 주까지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정돼 있는 수순인데 그걸 뭘 조국을 덮으려고 패스트트랙 강행을 시킵니까? 강행 통과를 시킵니까? 자,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관련 없다고 홍보하기 위해 긴급히 해외 일정 만들고. 그럼 어디 배낭여행 떠납니까? 아연 실색이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타깃이 될 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타깃이라는 의미가 수사 대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의미라면 이미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고발돼 있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 다 경찰 가서 지금 출석해서 조사받았어요. 피고 할인 조사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뭐 3차 출석 요구까지 지금 다 거부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방탄 삼아서 지금 경찰 조사 한 명도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타깃이 돼요? 쪼다들 하는 짓이 뻔히 속보이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누가 쪼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현 대표, 원내대표, 전 대표 다들 이거 우리가 국익 한번 지켜보겠노라고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 한번 지켜보겠노라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 등 뒤에서 집안에서 등에다 대고 이렇게 칼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소미아 이 종료 결정 발표를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를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거다. 김정은은 만세 부르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축배 들 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본인 황교안 대표는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원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까?